삼성이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7년 3라운드 지명권, 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자산 한 장을 내주고 NC의 박세혁을 전격 트레이드로 영입했는데요. 포수난이 심각한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 3라운드 픽을 내줄 정도의 가치가 있었느냐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묵직한 불편함이 번지고 있죠. 베테랑 포수 보강이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박세혁. 한때는 공, 수, 주를 갖춘 육각형 포수였지만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기량 하락으로 냉정한 평가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 선수를 왜 지금, 왜 굳이, 그리고 왜 지명권까지 얹어 데려와야 했는지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의 결정 배경, 팬들이 느끼는 이 미묘한 불안감의 정체, 박세혁의 현재 퍼포먼스, NC가 챙긴 실익, 그리고 삼성의 장기적인 포수 전략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파헤쳐드립니다. 삼성의 이번 선택은 표면적인 포수 보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팀에는 베테랑 강민호가 있고 오래전부터 삼성의 홈플레이트를 지켜온 핵심 자원이었죠. 그런데 삼성은 2차 드래프트에서 장승현을 데려온 데 이어 이번에는 2027년 3라운드 지명권까지 내주며 박세혁까지 추가 영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백업 확보 차원의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겁고 너무 빠른 속도였죠. 구단 내부에서도 강민호와의 FA 협상이 난항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삼성은 사실상 포수진 전면 재편 플랜을 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호의 잔류를 확신할 수 없는 타이밍에 경험 많은 포수를 2명이나 확보해두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신호를 던진 셈이죠. 즉 삼성은 지금 강민호 의존 체제를 유지하기보다는 주전, 백업, 미래 자원을 모두 한 번에 갈아엎는 구조로 전력 구성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박세혁의 경력은 삼성에게 매력적 요소였는데요. 두산 왕조 시절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경험, 1000경기 출전, 우투좌타라는 희소성, 젊은 포수들에게 멘토 역할까지 가능한 베테랑 자원. 삼성은 포수난 시대에서 이 정도 포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죠. 그러나 문제는 삼성이 강민호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이 미묘한 상황에서 연속된 포수 영입이 너무 명확한 메시지로 읽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강민호 잔류가 아니어도 괜찮다. 삼성이 의도했든 아니든 이건 강민호에게도 팬들에게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죠. 삼성이 박세혁을 영입하며 강조한 첫 번째 키워드는 희소성입니다. 우투좌타 포수. 이 한 문장만으로도 리그에서 값어치가 생기는데요. 포수 공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좌타 포수는 그 자체로 희귀하고 베테랑 포수 중에서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선수는 거의 없죠. 삼성은 이 점을 크게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치인데요. 박세혁은 두산 시절 5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경험했고 2019년에는 우승의 주역 중 한 명이었죠. 포수라는 포지션은 단순히 볼을 받고 던지는 기술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읽고 투수들과 소통하며 분위기를 조율하는 리더 역할이 필수입니다. 삼성은 이 부분에서 박세혁이 젊은 포수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삼성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세혁의 현재 기량은 과거와 다른데요. 안화골절 이후 급격히 떨어진 타격 능력, 포구, 블로킹 안정감의 하락, 도루 저지의 흔들림. 전성기 때 보여줬던 육각형 포수의 모습은 이제 많이 희미해졌죠. NC에서도 사실상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최근 몇 년간 백업조차 안정적으로 소화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과거의 박세혁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경험과 리더십, 그리고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박세혁을 선택한 것이죠. 실력과 기록이 아닌 역할을 보고 판단한 영입이었습니다. 삼성이 이번 영입으로 얻는 건 확실합니다. 즉시 활용 가능한 베테랑 포수, 후배 양성 및 멘토링, 게임 운영 경험. 하지만 감수해야 할 위험도 분명하죠. 경기력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 3라운드라는 미래, 자산의 손실, 강민호, 장승현과의 포수 구성 재정립 부담. 이 선택이 단기 전력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미래를 갉아먹는 거래로 평가받을지는 삼성의 운영과 박세혁 본인의 반등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의 연이은 포수 영입이 단순한 전력 보강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인데요. 바로 강민호 문제 때문이죠. 오프시즌이 시작될 때만 해도 대부분 강민호 잔류는 당연하다는 분위기였고 구단 역시
그렇게 흘러갈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협상이 길어지고 구단 제시 조건에 대한 선수 측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이 와중에 장승현을 지명하고 이어서 박세혁을 데려왔다는 건 단순히 포수진을 두껍게 만들겠다는 의도만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강민호 중심 체제에서 탈피하려는 준비가 이미 시작됐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남기죠. 삼성은 강민호와의 협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외부 자원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팬들 입장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강민호는 단순히 포수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삼성 마운드를 지탱해온 안정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그 자리를 흔드는 조짐이 보일 때마다 팬들은 자연스럽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박세혁이라는 이름은 더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내는데요. 장점과 경험은 인정하지만 최근 경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삼성이 강민호 이후의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당장 성적을 노려야 하는 팀 상황에서 과연 이 선택이 최선인지에 대한 물음표는 남습니다. 결국 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장 큰 의문은 이것입니다. 삼성이 지금 그리는 포수 체제의 중심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질문이 해결되기 전까지 이번 트레이드는 논란 한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죠. 삼성이 이번 트레이드로 얻은 건 분명합니다. 당장 1군 마운드를 이끌어줄 경험 많은 포수 1명, 젊은 포수들을 훈련시키고 멘토링할 수 있는 베테랑 1명, 그리고 강민호 협상 테이블에서 흔들리지 않을 보험까지 동시에 확보했죠. 즉시 전력, 리더십, 희소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만 놓고 보면 박세혁은 삼성에게 필요한 자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2027년 3라운드 지명권은 결코 가벼운 자산이 아니죠. 삼성처럼 리빌딩과 리프레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팀에게 미래 지명권은 팀의 뼈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걸 포수 체제의 불안을 덮기 위해 선뜻 내줬다는 사실은 팀 장기 플랜에서 분명한 부담이죠.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강민호 변수가 떠오릅니다. 협상이 길어지고 구단 제안과 선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속된 외부 포수 영입은 결국 삼성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삼성이 포수진의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건 당연한 흐름이지만 지금 이 타이밍, 이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트레이드가 과감한 결단이 될지 미래를 갉아먹는 선택이 될지 지금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